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그 IFRS 관리사 1관, 이제 IFRS 관리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이제 1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 시험에 여러분들이 경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작년부터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자, 일단 그 교재 구성은 IFRS 1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편 2권이 있으며, 그리고 문제집이 이렇게 이제 3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교재 1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첫 장 한번 보시죠. 5페이지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부터 해서 저 19장까지 보시면 리스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장부터는 이제 2권에서 연결이 될 텐데 교재 편집된 걸 보시면은 1-3페이지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 글씨에는 좀 짙은 글씨가 있고 또 가는 글씨가 있죠. 뭐 물론 이제 저자분께서 그 짙은 글씨를 이제 강조를 하시고 또 그쪽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제 짙게 표시를 하셨는데 꼭 짙은 글씨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가는 글씨라도 제가 지적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시거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 짙은 고딕체 그 글씨만 출제가 된 게 아니고 본문 내용 다른 부분에서도 어떤 하나의 지문을 형성해서 출제가 되든지 또 구체적으로 뭐 계산형 문제, 사례형 문제도 가는 글씨 속에서도 막 출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여러분들이 IFRS 관리사 나중에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시게 되면 문제집에 나와 있는 지문 형태가 거의 교재, 이론 교재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문으로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충실히 보시게 되면 IFRS 관리사 문제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뭐 수월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 제1장의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뭐 과거에 회계학을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이라면은 이 개념 체계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개념 체계 중에서도 과거 이제 그 K갭에 의한 개념 체계 그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개요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자, 이 개요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개념 체계의 목적과 위상이 나온다, 그죠? 자, 이 개념 체계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자,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개념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 체계의 지금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최소한의 목적 두 가지에서 그 회계 과정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 사회가 경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으며 이제 그 추가적인 목적은 교재 하단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 기본적으로 그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가 제정을 하거나 또는 개정을 할 때 또는 검토할 때 요때 이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어떤 축소를 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서 밑에 한 5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요 5가지 정도를 뭐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요 정도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뭐 목적이 부수적인 목적이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최소한의 목적 2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회계 기준을 우리가 만들기 위한 일련의 어떤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2가지 최소한의 목적과 부수적인 목적 5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가지죠. 6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중간 부분에 좀 보시면 위에서 2번째 점에서 3번째 점, 그 바로 위에 3번째 줄 정도 되겠네요. 밑줄을 치셔야 되겠죠. 자, 원칙 중심의 회계다 하는 거죠. 자, 원칙 중심의 회계는 그러면 왜 원칙 중심의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과거에 이 K갭이었을 때는 규칙 중심의 회계였다는 거죠. 뭐 법규처럼 어떤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라 이렇게 법규처럼 이렇게 강제화되어 있었는데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원칙만 제시를 하고 그 원칙에 틀리지 않게끔 회계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갭과 국제회계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이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로 왔다 하는 거 그것만 명심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 위상 이제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자,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와 그럼 국제회계 기준 우리 이제 회계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국제회계 기준과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충돌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충이 됐을 때를 말하는데 상충 또는 충돌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국제회계 기준이 개념 체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에서 정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념 체계보다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하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지문형으로 과거에 기출문제로 이미 출제가 됐었다는 거 명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가볍게 봤을 때 개념 체계의 목적 그리고 위상 이렇게 살펴봤었죠. 자, 목적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최소한의 목적 두 가지가 있었죠.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개념의 정립. 두 번째는 급변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 환경에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방향. 이런 두 가지와 부수적으로 6가지가 있었죠. KIFRS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도움을 주고 또 어떤 대체적인 회계 처리 방법의 축소를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부수적인 목적 기억을 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을 하실 것은 과거는 규칙 중심의 K기업에서는 규칙 중심의 회계였었는데 원칙 중심의 회계로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KIFRS와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상충 관계에 있을 때는 국제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앞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정리가 다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의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재무회계 개념 체계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전체 재무제표라는 것 안에는 연결 재무제표라는 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이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개념체계,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것은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1-4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자, 통상 재무보고서나 연차 재무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이사회 보고서 이런 여러 가지 양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특수 목적 재무 보고서에는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포함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 여기에서는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적용이 되겠지만 어떤 특수 목적 재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에 속하는 상업이나 또는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적용이 된다 하는 거 밑줄을 쳐두셔야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상단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면 공공 부문이라든지 민간 부문에 속하는 상업이나 산업이나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보고 기업이 재무제표에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도 이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의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게 있죠. 가정 우리가 뒤에 가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발생 기준이라는 것과 계속 기업의 가정 요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질적 특성이라 해서 우리가 주요 4가지 질적 특성을 연결해서 배우게 될 텐데. 주요 4가지 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하게 되면 이해 가능성이라든지 목적적 합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비교 가능성 이런 4가지가 우리가 질적 특성에 있어서 주요한 4가지의 질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부분에 가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4가지 주요한 질적 특성이 뭐냐 또는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이미 기출이 되었습니다.